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TQQQ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정석 TQQQ. 정말 딱 하나만 투자하라면 저는 TQQQ입니다. TQQQ는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을 추종하는 QQQ ETF를 3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데요. 2010년에 상장되었으며 배당 수익률은 0.48%이고 운용 수수료는 0.95%입니다. 다음은 QQQ와 TQQQ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TQQQ가 단순히 QQQ를 3배로 추종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등락폭을 3배로 추종해야 하는 관계로 다량의 단기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중도 QQQ와 비교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QQQ 패밀리들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볼게요. 1배수, 2배수, 3배수를 나란히 비교해볼 건데요. 이 도표는 연준 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2022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표이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하락장이 시작되던 시기다 보니 1년 누적 수익률은 3배수인 TQQQ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하지만 3년, 5년, 10년으로 범위를 넓혀보니 누적 수익률은 2배수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락이 한참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의 누적 수익률이기에 현재 2024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TQQQ의 수익률이 압도적이겠지요. 보시면 나스닥은 2022년에 세 차례의 바닥을 찍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40%가 넘게 대폭락했었는데요. 전쟁과 고물가 그리고 잭슨홀 미팅의 대폭락까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아찔했던 순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10월이 나스닥의 역사적 저점 구간이었습니다. TQQQ는 2010년에 태어나면서 아쉽게도 닷컴버블과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40%가 넘는 대폭락을 처음으로 때려맞으며 참교육을 당했는데요.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가보면 그렇다고 TQQQ가 탄탄대로만을 걸어왔느냐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 금리 인상,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참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음의 표는 2010년부터 미국 시장이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을 기준으로 1배수와 3배수의 수익률 차이를 기록한 표인데요. 비록 해마다 10%가 넘는 조정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년 상승으로 막감했던 초호황 시기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만약 나스닥 QQQ에만 투자했다면 7.4배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고요. 3배수인 TQQQ에 투자했다면 무려 86배의 수익을 거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TQQQ 장기 투자에서 부자 됐다는 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이겨내며 장기 투자하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5pp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은 2023년이 되어서야 멈추게 되었고 2024년 3월 현재까지도 가장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왔고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은 것이지요. 다음은 S&P 500을 기준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구간이 끝난 후에 주가 추이를 기록한 표인데요. 최근에 2015년까지 총 8차례의 금리 인상과 인하 기간이 있었고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조정 구간은 금리가 15%까지 치솟던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하지만 당시의 조정 구간도 불과 12개월로 지금의 24개월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구간의 S&P 500의 조정폭은 평균 12.8%였으며 인상 구간이 끝나고 하락 전환 후의 상승폭은 무려 47.8%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구간도 평균 5개월의 조정 구간 후 무려 4배에 달하는 20개월 지속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역사를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가장 최근의 금리 조정 구간이 무려 24개월 지속되었는데 만약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최소 몇 년간은 상승을 거듭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00년대 초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류의 기술 혁신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계 초일류 기술 기업들이 결집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도 월등하게 우상향해 왔는데요. 멀리서 보면 우상향이지만 닷컴버블, 리먼브라더스 그리고 코로나 또 지금의 금리 인상 시기까지 대폭락 시기는 언제나 거듭되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2020년과 2022년은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대폭락했다가 금세 회복시켰고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 덕에 나스닥은
리먼 브라더스급의 대폭락을 재경험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약 25년간의 나스닥의 역사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제로금리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전처럼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는 다른데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고점을 회복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자본주의 시장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자본주의 3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번 크고 작은 위기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이번에는 다르다인데요. 여지없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주식시장은 참 오랜만에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대세 상승자에서 주식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대폭락을 경험하며 큰 트라우마 속에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너도 나도 주식 얘기를 할 때야말로 팔 때라고 하지요. 과연 지금이 시장의 상승 시기인지 아니면 재하락이 예고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한 가지는 인류의 기술 발전과 혁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며 인류에게 더 큰 유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주는 변동성이 심한데 나스닥 QQQ도 아니고 3배수인 TQQQ를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들 하는데요. 인식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ETF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무조건 걸어야 하죠? 좀 달리면 안 되나요?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 좀 까이면 어때요? 두렵다고 무작정 아장아장 기어만 다닌다면 절대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불안과 불신 속에서 험난한 여정들을 레버리지 랜드와 함께 항해해 나가시지요. 오늘은 가장 인기가 많은 레버리지 ETF인 TQQQ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과 용기를 주었다며 그것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